네, 안녕하세요. 14주차 2차지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는 이제 그 매프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크게 매프론 라이브러리랑, 아, 말이 좀 꼬이네요. 매플롭 라이브러리랑 그다음에 시본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매플롭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차시에는 이 매플롭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좀 실습을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국내 코로나 일본 확진자 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온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할 텐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두세 번째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그냥 선 그래프로 진행을 할 거고요.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래 코드를 보고 각각 그 아래 코드가 이제 각각의 라인 그래프를 그리는 파이썬 코드거든요. 그래서 라인 그래프를 이제 라인 그 리스트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의 라인을 그냥 출력한 거죠. 예, 출력한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고요. 실행시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 두 그래프 하나만 출력하고 이 두 그래프를 더한 이 두 개의 그래프 요 값을 더한 그래프를 추가로 하나 더 출력하는 겁니다. 요 두 개 값을 더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x축이랑 y축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그 강의에서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번 그 2차 시에서 요 x축이랑 y축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를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플릿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리플릿에서도 매프론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코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임포트 하고요. 기본적인 코드죠. 매플롯 라이브러리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플롯 하고 as plt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됐네 줄이가 있지. 라인 1에는 뭐예요? 2, 3, 7, 10, 14, 22, 34 들어가고 라인 2에는 6, 7, 8, 8, 9, 11, 1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lt 플롯으로 라인 두 개를 그리는 거죠. 라인 1이랑 플롯하고 라인 1을 그리고 plt 쇼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 pLT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런을 하면은 여기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뜰 겁니다. 네, 그래프가 뜰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확대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일단 이 두 그래프의 합을 합을 구해서 그래프 하나 더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의 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리스트들이 지금 보면 그 데이터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하냐면 for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하고 I 한 다음에 in range 하고요. 그 다음에 그 0부터 그 다음에 라인 1의 랭스만큼 반복을 하되 1씩 증가는 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를 해서 한번 i가 어떻게 되는지 반복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요거를 일단은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시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 콘솔 창에 아이고 요거를 일단 지워볼까요? 해야 되나?
콘솔 창에 0, 1, 2, 3, 4, 5, 7, 5, 6까지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 뜨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빼와서 더한 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라인 3을 하나 만들고 얘를 이렇게 리스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리스트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프린트를 지우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라인 3에다가 리스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어펜드를 하고요. 뭘 추가해야 될까요? 라인 1이랑 2에 더한 값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인 1에 i번째랑 라인 2에 i번째를 이렇게 더한 값을 라인 3에 어펜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더한 값이 라인 3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하고 라인 3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네, 라인 3이 8, 10, 15, 18, 23, 33, 48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인 3을 이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출력만 하면 되는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를 다시 내리고 그래도 작게 나오니까 내리고 그 다음에 plt1 to plt 플롯 라인 3 이걸 한번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런을 해보면 이렇게 라인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예, 한번 크게 볼게요. 이렇게 초록색 선이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스타일을 바꿔서 좀 하고 싶으면은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마커를 이용해 가지고 얘는 동그라미로 출력을 하고요. 라인 1은 그다음에 라인 2는 마커로 뭐 곱셈으로 출력을 하고 라인 3은 그냥 출력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또 스타일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마커도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라인 스타일을 뭐 라인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으로 대시대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라인 스타일이랑 마커를 찍을 수도 있고 라인 스타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라인 스타일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은 다 나오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찾아서 한번 요 값들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커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거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커랑 바꿔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보면 그 X축이랑 Y축에 범위를 설정하자 그랬죠.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플롯 제일 밑에다가 plt 하고요. axis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axis라는 함수에 이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해놓고요. 맨 처음은 x축의 최소값, 그 다음에 x축의 최대값 뭐 이렇게 정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y축의 최소값, y축 최대값 이렇게 axis를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범위를 지정해 주면은 범위가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x축 마이너스 1, 7로 바뀌었고요. 0에서 50까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고쳐가면서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에서 배운 거는 요 마커랑 라인 스타일 그 다음에 요 엑시스를 좀 추가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번 예제가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이랑 1번이는 매우 흡사한데요.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 코드 다 제공해 줬죠. 근데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주진 않고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요 그래프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 아예 제공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목은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11일,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국외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확건성 그래프로 출력하여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제공해 주는 게 해외랑 국내는 제공을 해 주는데 전체
전체 확진자 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그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 확진자 수 구하는 거 저번에 방금 예제 1에서 배웠잖아요. 해외랑 국내 리스트 두 개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예, 더하는 거 똑같으니까 한번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외랑 국내 확진자 수를 우리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버시 하나랑 31, 18, 24, 29, 24, 32, 35, 28, 24, 36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메스틱 국내는 420, 493, 516, 600, 559, 599, 580, 566, 662, 646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확진자 수를 구해야겠죠. 토탈을 구해야 되는데 토탈을 일단은 리스트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전 예제 원처럼 폼을 하나 만들어주고 레인지를 0부터 len 오버 c까지 1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토탈 어펜드 하고요. 여기에 오버 c i에 플러스 도메스틱 i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버시랑 도메스틱 더한 값이 토탈로 추가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3개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거 어떻게 해요? plt 한 다음에 플롯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버 c 하나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plt 플롯 하고 그 다음에 도메스틱 하나 출력하고 plt 플롯 하고 또 뭐 하면 돼요? 토탈 3개 출력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쇼를 안 눌렀네. 네. 쇼를 하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는 그 도메스틱 그 다음에 오버시 도메스틱 토탈 나오는데 얘네에 대한 레전드랑 지금 보시면 레전드랑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XY축에 이름까지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맨 처음 해야 될 게 타이틀을 정하는 거죠. 제목을 여기 보면 코로나 넘버 오브 컨펌드 되게 기네요. 그래프인 디셈버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Y라벨 Y레이블에는 넘버 오브 people 그 다음에 plt x라벨은 day 아이고 day가 되겠고 그 다음에 레전드도 설정을 해줘야 되죠. 레전드는 plt하고 일단 레전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뭐가 뜬지 한번 봅시다. 레전드 죄송합니다. 레전드 내가 안 적어놨구나. 그래서 일단은 제목이 뜨고요. X축, Y축이 떴죠. X축, Y축 제목이 떴고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에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레전드를 넣어놨죠. 이 플롯의 순서대로 레전드를 넣어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이 플롯을 만들 때 레전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블 하고요. 레이블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오버시 그 다음에 레이블하고 뭐 도메스틱 그 다음에 레이블하고 뭐 하면 돼? 뭐야 토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레전드 한성 호출을 하면요. 여기 있는 레이블 이용해 가지고 레전드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레전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레전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하나씩 써주시면은 그거 맞춰서 레전드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커가 들어가죠. 마커. 네, 마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마커하고 뭐 동그라미 얘는 마커하고 뭐 별표
여기 마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커하고 네모도 되나? 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심표로 다 해야 되고, 얘는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마커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정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예제 1, 2번과 같이 똑같이 이런 데이터가 하나 주어지고요. 이 데이터를 그냥 표로, 약간 그래프로 그리는 걸 한번 그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날짜, x축이 날짜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온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최고, 최저, 평균 기온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얘는 그래프가 3개이기 때문에 요걸 그냥 그대로 수정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평균 기온은 평균 작성해볼까요? 1.1, 그 다음에 2.4, 0.7, 마이너스 0.6. 굉장히 힘듭니다. 2.1, 4.5, 3.4, 마이너스 0.5, 1.5, 5.8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이 하이가 이거 안 되겠어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너무 힘듭니다. 수점이 들어가니까 되게 힘드네. 그 다음에 로우도 똑같이 값을 가지고 올게요.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뭐 이거 할 게 없죠. 뭐 하면 돼요? PLT 한 다음에 플롯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플롯 하고 하이, 그 다음에 PLT 플롯 하고 로우, 이 세 개를 출력하면 돼요.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또 쇼를 안 했네요. PLT 하고 쇼를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나오죠. 그래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여기 레전드가 하나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Y축에 값이 출력돼야 되고 제목 출력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네 라벨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추가하는 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타이틀부터 해야겠죠. 타이틀하고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X 레이블, 데이, PLT, Y 레이블, 템프, 이렇게 레이블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해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롯에 마커도 하나 넣어볼게요. 마커도 동그라미 넣어볼까? 마커 이렇게 동그라미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커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마커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밑에 X축을 보시면 여기가 12월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추적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0부터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요 X축 어떻게 고치면 돼요? 여기 플롯에 요 X축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죠. 어떻게 넣어줄까요? 여기에다가 데이지라는 값을 하나 넣은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12월부터 12월 0일 1일부터 10일까지죠. 예, 까지 이렇게 12월 2, 그 다음에 12월 3, 12월 4, 5 이렇게 Y축을 데이터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12월 7,
12월 8, 이거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노가다죠. 12월 9, 그 다음에 12월 10 이렇게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X축 그 다음 Y축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플롯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데이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하나만 넣어주셔도 되고요. 세 개 다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보통 뭐 하나만 넣어주셔도 자기가 알아서 맞추긴 하지만 어찌쪽으로 세 개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X축에 날짜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를 해볼까요? 데이지를 지우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 레전드가 빠졌구나. 레전드가 빠졌네요. 그죠? 레전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레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에버리지, 여기는 뭐 하면 돼요? 레이블하고 하이, 여기는 레이블하고 로 이러시면 되고, 마지막에 plt하고 레전드 함수를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에 범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 여러분들 오타 조심해야 됩니다. 뭐지? 레전드구나. 죄송합니다. 계속 오류가 나서. 네, 범례가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예제는 지금 우리가 선 그래프만 그려봤거든요. 근데 선 그래프 외에도 뭐 파이 차트 아니면 뭐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예제 세 개를 통해서 그릴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것들은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실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는 거를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좀 마치겠고요. 그래서 2차 시에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방법 중에 매프로 라이브러리로 세 가지 데이터를 좀 다루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시에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뭐 모든 수업이 다 끝났는데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주차 2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